분들. 자, 저희 오늘 활용할 거고요. 활용. 어제 했던 파트 모르면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습 좀 먼저 하고, 자, 어제 저희 2차 함수 했거든요. 맨 처음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있는데 걔의 a, b, c의 부호를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를 보고 a 뭐 보고 확인한다? 뭐 보고 확인한다? 대답 안 하면 나 안 해. 볼록성 보고 확인한다. b 뭐 보고 확인한다?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고 했어요. c 뭐 보고 확인한다? y절편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걔네들의 부호를 확인을 한 후에 우리는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그래프가 결정되면 그때 x축 사이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했어요. x축 사이의 교점은 최대 몇 개? 2개. 없을 수도 있어요.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하면 0이다. 안 만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걔를 또 비튼 모양. 1차 함수와 2차 함수 관계 똑같고, 어떤 함수가 나와도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의 근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끝입니다. 되셨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답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 21번과 22번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쓰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최대 최소의 관점에서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렛츠고!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공을 던질 때 t초의 공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요거라 한다. 자, 활용 문제에서 어떤 관계식 하나가 나오면 진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걔가 문제의 키입니다. 언제나. 활용 문제에서 어떤 관계식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표시하시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한 후에 여기에서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1, 고2, 고3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식의 모양만 변할 뿐. 자, 요때 y가 나타내는 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y. 높이 y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써놓는 거야. 높이가 y고요. t는 뭐라 그랬어요? t는 초래요. 시간.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관계식인 거예요. 됐죠? 만약에 1초 후에 높이가 뭐냐? 그럼 1 넣으면 높이 나올 거고, 5초 후에 높이 뭐냐? 5 넣으면 높이 나올 거예요. 아, 요런 상황이구나. 이걸 말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식. 요 상황에서 이 공은 t가 a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요. 최고 높이. t에 대한 얘기야? y에 대한 얘기야? t에 대한 얘기예요? y에 대한 얘기예요? 최고 높이. y입니다. 얘는 그럼 최고 높이가 커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y가 최대일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됐죠? 똑같다고요. 우린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물리 문제 아니라고요. 보시면 또 t가 b일 때 지면에 도착한대요. 지면이라는 거 높이랑 관련 있어? 시간이랑 관련 있어? 높이랑 관련 있죠. 얘는 그럼 높이가 몇일 때라는 뜻인 거야. 높이가 0일 때 시간 좀 알려줘. 요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다시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8이라는 요런 식이 있는데, 첫 번째 구해야 될 건 선생님 y가 최대일 때의 t 찾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 선생님 y가 0일 때 t 찾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궁금한 점이란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y, 선생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프 그립시다. 아볼 위볼? 위볼 요렇게 생겼어요. 그때 축 표시합시다. 축. t는 x가 t로 바뀌었으니까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몇입니까? 4죠. 아, 선생님 최대값 t가 몇일 때? 4일 때. 그래서 a가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또 두 번째, y가 0일 때 t 값을 구해야 할래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럼 대입하세요. y가 0일 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8은 0이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 1, 9, 마. t는 마이너스 1 또는 9가 나와요. 그 중에 답은 9, y. 시간은 마이너스 1초 이런 거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양수인 때만 보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a는 4, b는 9 이렇게 푸시면 돼요. 줄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줄글 나왔다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활용 풀 수 없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활용 문제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절 믿어보세요. 정말 활용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알아서. 괜찮으시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관계식 나오면 표시하시고 그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시면 끝이 납니다. 22번 저랑 한번 해보시죠. 22번. 자, 가볼게요. 문제를 읽어야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길이가 16인 철사가 있대요. 철사가 16자리가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정사각형을 만들 때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래요. 자, 간다. 문제 되게 짧아요. 상황, 철사 16이 있대요. 근데 그걸 쪼갠대. 쪼갠 다음에 정사각형 만들고 정사각형 만든대. 그럴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래요. 최소값. 봐봐. 최소 얘기 나왔죠.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굴 식으로 세워야 되냐?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나는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야. 왜? 궁금한 거의 최소값. 이 궁금한 걸 그래프 그려야 되고 이 궁금한 걸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난 식이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난 두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나한테 필요한 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얘를 문자로 두는 겁니다. 얘를 A라고 두고 요걸 B라고 둡시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문자 몇 개? 2개. 그럼 나 뭐 해야 된다? 문자 1개로 줄여야 된다. 어제 했던 얘기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관계식이 필요하다. A와 B의 관계식이 있으면 얘 없앨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식이 뭐인 거야? 길이가 16인 철사였겠죠. 오케이? 그럼 그 철사를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 철사의 길이 4A, 요 철사의 길이 4B 되겠네. 관계식 나왔죠? 뭐야? 4A 더하기 4B는 16인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 관계식은요. A 플러스 B가, 아이고 16이 아니죠. A 플러스 B가 4고요. 그럼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얘 문자 하나로 줄고 걔 우리 그림 그릴 수 있겠네. 그래서 최소값 구하면 끝난다고요. 괜찮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어제 한 거와 다른 게 없어. 글자가 나온 것 뿐이에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제가 풀어드렸고 풀면 되죠?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24번부터 풀어보세요. 24, 그 다음 23 이렇게. 할게요. 자, 24번입니다. 24번. 선생님은 왜 쉬운 거 풀고 저희는 왜 어려운 거 풀립니까? 이러지 마시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시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막 무작정 문자를 세우기 시작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긴 문제일수록 다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대값이다. 그럼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식이 필요하다. 어떤 식이 필요하냐? 전체 우리의 넓이를 해당하는 그런 식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나는 이 전체 우리의 넓이를 표현할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 어떤 게 나와 있냐? 첫 번째, 길이가 100인 철망으로 이런 애들을 다 만들었다고 했고 이 모든 직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은 세 개의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한 변 한 변의 길이를 문자로 둔다면 우린 전체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일단 넓이가 다 같게 만들기 위해서 넓이를 문자로 두겠습니다. A, B 이렇게. 변의 길이를 A, B 이렇게 두면 나머지 애들 다 A, B, A, B, A, B 돼야 되니까 여기는 그대로 B입니다. 그럼 여기면 A 그래야만 넓이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 B. 그래서 여기 A, B 하면 망한다고 했죠. 합동이란 말은 없습니다. 곱해서 A,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길이 하나가 여기 알고 있으니 여기가 2A라고 알고 있으니 곱해서 A, B가 되기 위해선 요 자리는 2분의 B가 되어야만 한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전체 우리의 넓이이기 때문에 일단 걔를 표현하면 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가로는 2분의 3B고요. 세로는 2A가 됩니다. 그럼 얘는 3AB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문자가 두 개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나는 표현할 거야. 관계식을 표현할 거야. 그게 아직 안 쓴 요 길이가 100이라는 철망. 길이가 100이라는 철망은 다 합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A는요. 다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고요. B는 다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니까 눈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2A, 2A, 2A.
6A입니다, 여러분들. 4A라고 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6A입니다. B요, 가로요. B, B, B 3개고 2분의 B가 2개 있으니까 얘 B 하나죠. 전체 4개의 B가 있고 그게 100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얘를 가지고 나 관계식 좀 간단히 하고 3A 플러스 2B는 50 얘를 통해서 나는 엿다가 넣어서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는 B는 두면 분수 나오잖아요. 분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꾀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썼냐? 아이 선생님 문자만 줄면 되잖아요. 3A를 넣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면 B 곱하기 50-2B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50B-2B 제곱이 됩니다. 아볼 위볼 위볼 이렇게 되고 그때 대칭축 B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와우 몇이냐? 4분의 50이에요. 2분의 25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B가 2분의 25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최대값을 언제 갖니? 라고 한 게 아니고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제가 요 값을 읽어줘야 된다고 했죠. 대입한 값. 그래서 요 2분의 25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어제 한 얘기예요. 이걸 넣으시면 아주 더럽게 요 2분의 6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풀이 과정 얘랑 22번이랑 똑같아요. 22번, 24번 묶어두시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관계식 만들어서 문자 하나 제거하고 그래프 그리고 최대차수 찾고 대입하고 되셨죠? 23번 도전해 보시죠. 23번. 자,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1인당 입장료가 600원인 어떤 공원의 하루 입장객은 4,000명이래요. 여기 이해돼? 안 돼? 되죠? 아니 어떤 공원이 600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4,000명이 오나 봐. 그런가 봐. 근데 입장료가 50원씩 인상되면 50원 오르면 얘들아 사람이 많이 오겠니? 적게 오겠니? 적게 오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막 문제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오르면 입장객이 200명씩 감소한대요. 그렇대. 문제가 그렇대. 그렇다. 근데 하루 입장료 수입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1인당 입장료를 얼마를 인상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디에서 딱 보여야 되냐면 누가 최대가 되라고 했냐면 하루 입장료 수입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세워야 할 식은 하루 입장료 수입. 됐죠? 근데 문제에서 하루 입장료 수입을 정확하게 딱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구리절절 막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1인당 입장료가 만약에 600원이었으면 사람 몇 명 온다고 했냐면 4,000명 온대요. 그럼 하루 입장료 얼마야? 입장료 수입? 띵띵띵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우리 입장료 수입 구해야 되는데 그건 얘 곱하기 얘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총 수입이니까. 근데 이대로 가지는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50원씩 인상하면 얘는 200명씩 떨어진대. 그럼 예시를 들어서 쓰세요. 잘 봐. 50원이 인상됐다고 쳐봐. 650원이 됐어요. 그럼 얘 몇 명 되는 거야? 3,800명 되는 거 맞죠? 또 50원이 더 늘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700원이 된 거죠? 그럼 얘는 몇 명 되는 거야? 3,600명 되는 거죠. 근데 난 아직 몰라. 얼마를 인상했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써보는 거야. 선생님 50원 오르면 이렇게 되고요. 50원 더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50원 더 오르면 200명 떨어지고요. 200명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문자화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1인당 입장료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우린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600원에서요. 인상을 하긴 할 건데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문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다 나 이렇게 쓸게. 그냥 X라고 쓰지 말고 50X라고 쓰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50원 늘거나 100원 늘거나 150원 늘거나 이렇게 될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가 50X만큼 늘면 얘는 4,000에서 얼만큼 주는 거야? 200X만큼 줄겠죠. 50원이 느는 만큼 200명씩 떨어진다며. 이게 우리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총 수입료 얘 곱하기 얘가 우리의 하루의 수입이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되라. 얘가 최대가 되라. 이게 끝인 거예요. 문자를 두시고 식을 세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선생님 2차 식입니다. 600 플러스 50x 곱하기 4000 마이너스 200x가 최대가 되도록. 자, 이게 숫자가 너무 커요. 저 계속 앞으로 끌을 거예요. 50으로 꺼낼게요. 50 꺼내면
x 플러스 12. 괜찮죠? 얘는 마이너스 200 꺼낼게요. 마이너스 200 꺼내면 20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20 플러스 x. 개수는 개수끼리 마이너스 1000 곱하기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20이고요. 2차 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1000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최대가 되래요.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위볼입니다. 맞죠? 그럼 x가 몇일 때? 대칭축 항상 그려라.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4네요. x가 4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 인상한 거야? 200원. 답은 200원. 끝. 어려워요? 할 일 딱 정해져 있다니까. 활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숙제한 거 보니까 다들 이렇게 줄글 나와 있으면 넘어갔어, 다. 안 돼. 고민해야 돼, 얘들아. 고민해서 안 되는 부분을 나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그냥 백지로 가져왔을 때 풀어드리는 건 제가 푸는 것밖에 안 돼. 저만 계속 활용을 잘하게 돼요. 20번 봅시다. 20번 어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막 자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확실하게 이해하시라고. 요새 유튜브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어제 올린 거 봤어요? 우리 조교님? 조교님 올린 거 봤어요? 토끼 모자 쓰고? 구독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올려버렸어요. 조교님이랑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간으로 저한테 보낸 건데 제가 그냥 올려버렸어요. 야, 너 자꾸 이러면 나 그거 올린다? 그랬더니 뭐가요? 자꾸 이랬을 때가 올릴 거야? 그랬더니 뭘요? 그래서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카톡이 막 오기 시작했나 봐, 친구들한테. 왜냐면 수강생들보다 우리들의 지인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자기 친구들이 연락 왔다고. 조회수가 엄청 빨리 오르는 거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 도대체 훈구리님이 누구신지. 댓글을 누가 자꾸 달아. 훈구리님이. 훈구리님 누구십니까? 훈구리님. 훈구리님이 자꾸 병희쌤 팬이에요. 뭐 이런 거 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았단 말이야. 누구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훈구리님이 또 조교 영상에다가 귀엽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교님한테 널 사랑하는 누구는 어떤 남정네 한 명 아닐까? 우리 같이 들었던 수강했던 어떤 남자애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굴까? 우리 훈구리님? 조교님 아세요? 훈구리? 훈구리 누구예요? 이거 실쳤어요? 훈구리님을 찾습니다. 훈구리님. 훈구리님 누군지 밝히고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았죠? 댓글 다실 때는 자기가 누군지 밝혀주세요. 알았지?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밝혀줘. 굳이 훈구리 누구야? 훈구리. 훈구리 고마워요. 댓글. 훈구리 진짜 있다니까. 훈구리. 그래서 내가 어제 훈구리 찾다가 훈구리 페이지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구독을 누른 거야. 훈구리 구독 내가 눌러버린 거야. 근데 훈구리 구독 1 이렇게 된 거야. 구독자 수가 빵명인데 나 혼자 1 된 거야. 그래서 빠르게 구독 취소하고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요. 훈구리님 누군지. 진짜. 이거 어려운데. 가봅시다. 어려운데. 해야지 뭐 어떡해. 어려워도. 해야죠. 가봅시다. 저 뭐 할 거냐면 이런 애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이런 애. 재밌게 생겼죠? 봐봐. 제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하라고 했지? 잊었어요? 벌써?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나 그래프 그릴 건데 얘 몇 차야? 4차. Can you? 할 수 있어요? 못해 4차 지금 못해 우리. 근데 눈을 크게 뜨시면 뭐가 보이냐? 공통 보이세요? 공통. 어디가 공통이야? 요거랑 요거 공통인 거 보이시죠? 그치? 그러면 우린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치환할 수 있는 거 맞지? 치환할 수 있다고. 치환을 하면 원래는 4차였는데 치환을 하면 2차가 돼요. 그래서 나는 치환을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4차에서 너무 놀랍게도 몇 차가 되냐? 2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최대치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지 수학을 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그날까지 치환을 하면 언제나 범위가 생긴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어떤 범위가 생깁니까, 선생님? 잘 봐. 지금 현재 제가 범위 아무것도 안 썼죠. 얘는 x, y에 대한 식이었는데 x, y에 대한 제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 x제곱 플러스 2x-3은 t라고 하는 순간 t라는 애는 우리가 원래 2차 함수에서 봤던 누구 자리에 있는 거냐면 y 자리에 있는 애인 거예요. 잘 봐. 잘 봐. t는 x제곱 플러스 2x-3이라고 쓰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x에는 제한 조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실수 전체가 맞아요. 실수 전체가 맞아요. 그런데 2차 함수라는 애의 특성상 2차 함수는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가지죠.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2차 함수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t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t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범위였으면 최대 최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범위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x라는 애가 아무리 전범위여도 요 t라는 애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있어서 제한 조건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뭘 알아봐야 되냐?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찾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맞지? 그럼 요렇게 가로축이 x고요. 세로축이 t입니다. 물어봅시다. 난 t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t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t는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요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괜찮아요? x가 아무리 움직여도 t라는 값은 어디에서 제한 조건에 걸려버리냐? 얘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야. t는. 맞죠? t는 세로축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t라는 애로 치환을 하는 순간 범위가 어떻게 생성되냐? 선생님,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런 범위가 생성이 된다고요. 아무리 x의 범위가 없었어도. 치환을 하는 순간 범위는 생긴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나 한 거 최대 최소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최대 최소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범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작업 하나 한 거예요. 그때 나 틀렸어? 마이너스 2가 아니야? 4야. 맞아. 4야. 맞아.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해요. 얘의 최대 최소. 간다. 아볼 위볼. 아볼인 거예요. 아볼인 거예요. 아볼인 상황에서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전범위를 가져가지 않아요. 얘는 전범위를 가져가지 않아요. 얘는 t가 전범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를 움직이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움직이기 때문에 구간 쪼개줘야죠.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래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린다고요. 구간의 범위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최소값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때의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또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도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시켜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7 이렇게 가봅시다.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얘는 범위도 나눌게요. 문제에 주어진 거야. x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똑같아요. 하는 방식. 4차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치환할 거다. 치환할 겁니다. 얘를 치환할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범위를 보기 위해서 얘를 그려보는 거라고요. t의 범위를 보기 위해서.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입니다. 얘 위볼입니다. 맞죠? 얘 x가 몇일 때? 2일 때. 오케이. 근데 범위가 잘렸어. 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잘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남은 거야. 괜찮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맞죠? t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t는 세로 보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면 0 넣었을 때 몇 나오는지 봐야겠네. 0 넣었을 때 몇이에요? 0입니다. 괜찮죠? 여기는 몇 넣어야 돼? 2 넣어야죠. 2 넣으면 4예요. 결론, t라는 애는 몇부터? 0부터 4까지 사이를 움직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치환을 하면서 생기는 범위를 찾느라 이걸 한 거예요.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t라는 애의 범위를 찾았더니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애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인 거죠. 그때 범위가 얘인 거예요. 0과 4 사이. 아볼, 위볼. 아볼. 그럼 얘 t가 몇일 때? 3일 때. 그때 t를 또 잘라야 되죠. 몇부터 몇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생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 어디서 갖는다? 0. 누가 0일 때야? t가 0일 때입니다. 최대값은 t가 0일 때 여기다 넣을게요. 7이라는 최대값을 갖고요. 최소값은요? t가 몇일 때? 3일 때. 4라고 하시면 진짜 끝장납니다. 3일 때야. 3일 때. 3 넣으시면 9 빼기 18 플러스 7 하면 마이너스 2. 요게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환을 이용하면 우리가 추가되는 거 요거. 범위 추가되는 거. 또 여기 범위 추가되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 중간 과정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만 써놓고선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러고 잘 된다. 그럼 20번 한번 가보세요.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하셨으면 진짜 야 나 수상 천재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야 나 수상 마스터했어. 나 수상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번 같이 해봅시다. 20번. 선생님 여태까지 다 그냥 치환한다고 해놓고선 왜 똑같은 거 없는 거 알려주십니까? 이러면 저 진짜 섭섭합니다. 자, 괄호 안에 무조건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치환의 논리가 맞는데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굴 t라고 볼까?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로 다 보셨어요? 그럼 전 플러스 3까지 갈게요. 얘를 t라고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볼게요. 그쵸?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2x로 보셨으면 그래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t가 아니죠. t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요때 t의 범위를 좀 찾자고. t의 범위. 선생님 x의 범위 없는데도 t의 범위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차 함수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된다. 되셨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x가 몇일 때? 1일 때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t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값을 구해보아야 한다. x가 1일 때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입니다. 다시 말해서 2네요. 2.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범위가 생성된다고요. 범위가 아무리 없더라도 생성된다.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라.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 수원에도 또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나오고요. 삼각함수 또 나와요. 그냥 넣으세요. 머릿속에.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가봅시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t가 몇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맞죠? 근데 t의 제한 조건이 생겼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부분만 그래프로 남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겠네요.
최대값은 여기서 가져요. 최소값은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최대값은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2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답을 넣어볼게요. 이 함수 얘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최대값 몇? 마이너스 5.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a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2 넣으면 완전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여기 2 넣으면 틀려요. 잘 봐. 누가 a일 때야? 누가 a일 때? x가 a일 때예요. 근데 내가 찾은 건 t가 2일 때입니다. 되돌려야 돼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t가 몇일 때 관심이 없어. t는 내가 잡은 거잖아. t는 내가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t가 2일 때 x는 몇인데 찾아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가 몇일 때 몇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어제. 알겠지? 그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누가 누구일 때라는 말을 계속 밝히셔야 된다고요. 치환하면 어려워지거든요. 됐어? 그러면 과연 t가 2일 때 x는 몇인가 알려주는 건 얘밖에 없어요. x와 t의 관계식밖에 없어요. t에다가 2 넣어봅시다. t에다 2 넣으면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네요. 다시 말해서 x가 1이라는 말과 t가 2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한 말. 그래서 a 자리에 2를 넣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왜? x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이 들어가요. 정사합니다. 되셨어요? 별표 5개. 5개. 얘 완전 중요해요. 20번.